그럼 앞으로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생길까요? 먼저 생애 첫 집을 사는 사람에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취득세를 200만 원 깎아줍니다. 오늘부터 취득한 모든 주택이 그 대상인데 집값이 올라 같이 오른 취득세를 조금이라도 덜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. 또 다른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기간을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려 갈아타기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생활자금으로 쓸 수 있는 금액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 높입니다. 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완화됩니다. 공시가 6억 또는 지분 40% 이하로 상속을 받으면 영구히 중과된 세율을 매기지 않고 그 외 주택, 그러니까 6억 원 이상 집을 상속받아도 5년간 그 집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 공시가 15억 원짜리 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으면 종부세가 2,100만 원대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거죠. 정부는 110곳이 넘는 규제 지역도 일부 해제하는 등 이번 달 안에 손을 보고 지나치게 경직돼 주택 공급을 줄이는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는 분양가 상한제도 손을 보기로 했습니다. 이러다간 아무도 아파트를 짓지 않아서 공급이 확 줄어들게 생겼거든요. 안병옥 기자가 보도합니다. 641가구 규모의 서울 신반포 15차 재건축 단지 현장입니다. 원래 지난달 분양 예정이었지만 현행 상한제에선 3.3제곱미터에 5천만 원 정도로 분양가를 책정할 수밖에 없어 분양이 미뤄졌습니다. 처음에는 7천만 원 이상 얘기하던데요. 무조건 그 이상은 받아야 되겠다고 하던데요.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 등을 더해서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이 가격이 시세보다 크게 낮아 조합들의 불만이 큰 겁니다. 다른 사업장에서도 분양 시기가 줄줄이 연기되자 정부가 제도 손질에 나섰습니다. 먼저 조합원 이주비 이자와 상가 손실 보상비 등 필수 비용이 분양가에 반영되고 레미콘과 철근 등 자재값을 반영한 항목도 현실화하기로 했습니다. 또 분양가 상한제 대신 고분양가 심사를 받을 때 연식이 낡은 오래된 아파트가 아닌 새 아파트를 비교단지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.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분양가가 1.5에서 4% 정도 높아질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.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원활한 신규 분양을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지만 시장에서는 분양가가 지금보다 10%는 높아져야 한다는 분위기여서 분양 시장을 활성화하기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. MBN 뉴스 안병욱입니다.